최창 형님들한테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근손실입니다. 이두가 작아진 것 같은데? 헬스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봤을 거예요. 누군가는 3일만 쉬어도 불안하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한 달 쉬어도 머슬 메모리면 금방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관절 보호를 위해 일정 주기를 휴식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드릴게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근손실이 진짜로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어느 정도까지 쉬어야 괜찮은지, 그리고 근손실을 막는 골든타임은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손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쉰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짧은 휴식은 회복에 도움이 되죠. 문제는 그 휴식이 골든타임을 넘어버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이라 안 쓰는 근육은 없애버리는 게 우리 몸의 기본 전략이거든요. 즉 3주를 기점으로 몸이 이건 이제 안 쓰는 자원이다 라고 판단하고 정리 모드에 돌입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자주 자극을 줘야 할까요? 운동하면 근육 합성이 증가하는데 이 효과가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꺼져버려요. 자극을 3일 이상 안 주면 근육이 이거 이제 안 쓰는 건가? 하고 저장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신호를 줘야 됩니다. 야, 아직 쓸 거야. 정리하지 마. 주 1회라도 전신에 자극을 주는 게 손실을 막는 최소 안전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리듬 끊기면 계속 쉬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맞아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실제로 운동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근손실이 아니라 습관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3주까지 버틸 수 있지만 습관은 딱 일주일만 쉬어도 복귀 장벽이 2배로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말하던 주 1회 전신 자극은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운동과 다시 연결되는 끈 하나는 계속 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무너진 흐름을 다시 세우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한 번이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고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운동만 잘했다고 해서 근손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진짜 승부는 그 다음 식사에서 갈립니다. 아, 그거야 단백질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근손실이 바로 이때 찾아오는 거죠. 근손실을 막기 위해선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 영양소도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그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운동 쉴 때 다들 단백질은 열심히 챙기죠. 근데 문제는 탄수화물까지 같이 챙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운동도 안 하는데 탄수화물까지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로 근손실 골든타임을 망치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운동 안 할 때 몸이 에너지 부족을 가장 먼저 근육한테 떠넘기거든요. 운동 안 하면 글리코겐 저장도 떨어져 있고 탄수화물도 안 들어오니까 몸이 남아있는 근육을 뜯어서 연료로 써버리는 거예요. 실제 연구에서도 운동 멈췄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백질만 먹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이 적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운동도 안 하는데 탄수화물까지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지 탄수화물 자체가 적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벌크업도 다이어트도 아니고 딱 하나, 근육 유지가 목표예요. 이럴 땐 기초 대사량을 유지할 정도의 탄수화물은 꼭 필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 시기엔 탄수화물은 살찔까봐 피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살리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지키고 싶다면 그걸 감싸줄 탄수화물도 함께 챙기세요. 그럼 탄수화물은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체중 1kg당 최소 3에서 5g입니다. 70kg 기준이면 하루 210에서 350g 정도죠. 그걸 다 계산해서 어떻게 먹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새끼밥을 꼬박 챙겨 먹으면 이미 하루 210g 정도는 커버돼요. 흰쌀밥 한 공기에 대략 70g 탄수화물이 들어있거든요. 부족하거나 식사를 건너뛰는 날엔 바나나나 통밀빵, 햇반 이런 걸로 간편하게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탄수화물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후로 이런 걸 열심히 사서 먹었는데요. 근데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바나나는 빨리 상하고 냄새도 나서 날파리가 꼬이고, 통밀빵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고, 햇반은 밤에 먹긴 부담되잖아요. 거기다가 탄수화물 보충한다는 이유로 햇반만 먹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전 진짜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만한 꿀팁을 찾아냈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미숫가루입니다. 바나나처럼 빨리 상할 일도 없고, 밤에 먹어도 소화에 부담이 없고, 물에 섞기만 하면 끝이에요. 저는 단백질 쉐이크에 같이 섞어 먹는데 이야, 이만한 간편한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쉐이크랑 같이 섞어 먹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가루 10g에 탄수화물 8g이 들어있어요. 밥 숟가락으로 10g 정도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밥 한 끼 안 먹었다? 그럼 미숫가루 10스푼 정도 넣어서 따로 챙기세요. 간혹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가루 음식은 간에 안 좋다던데요? 그건 가루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성분의 문제입니다. 간에 부담을 주는 건 일부 제품에 들어간 합성 첨가물이나 불순물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미숫가루는 100% 통곡물을 그대로 갈아서 만든 자연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과 같이 안전해요. 오히려 첨가물 가득한 소스나 가공식품보다 훨씬 건강하죠.
간에 부담될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꼭 이 제품을 드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전 단지 이렇게 간편하게 탄수화물을 챙기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마다 입맛도 다르고 소화 상태도 다르고 생활 루틴도 다르잖아요. 누군가에겐 바나나가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밥 3끼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단지 그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뮤스가루라는 현실적인 방법을 공유한 것 뿐이지, 저 사람은 저렇게 챙기는구나, 이 정도만 참고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는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근손실은 단순히 며칠 쉬었다고 바로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3주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몸이 이 근육은 이제 필요 없나 보다 하고 정리 모드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 1회 이상 최소한의 자극을 주는 루틴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까지 포함한 영양 보충이 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을 쉬는 날에도 내가 내 근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 몸을 챙기고 있다, 이런 감각이 불안 대신 확신을 만들어주거든요. 운동 못하는 시기를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잘 쉬고 잘 채우면서 근육을 지켜내는 전략적 회복기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현명한 헬스 있는 자세 아닐까요? 혹시 지금 쉬고 있어서 불안하다면 오늘 영상이 그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멈추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중이니까요. 몸은 균형에 투자한 만큼 성장합니다. 이상 밸런스 빌더였습니다.